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가져가지고 좀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아직까지 구독자가 좀 많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 개인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좀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5분씩만 꼭 좀 소개를 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으면은 제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구독자를 좀 많이 소개를 해 주시란 얘기를 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벤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이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은 미국이 대통령의 날이라 해 가지고 미국 증시는 시장을 합니다. 시장을 한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미국의 뉴욕 연내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네요. 큰 증시에 영향은 잘 안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일 날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발표하는 회의록은 두 개가 있죠. 이제 보면은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하죠.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을 하는 것이 베이지북이죠. 그 다음에 FOMC 회의록이란 뭐냐?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 정책이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통화 정책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이 회의록이 그래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에 중국의 기준금리는 LPR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의 인민은행이죠. 기준금리를 LPR 금리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LPR 금리가 뭐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중국의 시중은행들의 18개 우량 고객의 대출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로 이제 LPR 금리라고 하는데, 이 LPR 금리를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로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1년물이 3.1% 정도, 5년물이 3.6 정도 되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고 싶어도 인하를 못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못 하죠. 여기서 저 추가 인하하면은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민은행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유통업체를 쓰는 올마트죠. 올마트가 실적 발표가 나오네요. 지금 올마트는 최근에 실적도 좋고 온라인 판매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올마트 실적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30년물 이제 국채 입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금요일 날은 2월 글로벌 마켓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네요. 그 다음에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호 관세 그러면은 이제 관세만 가지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줄 알고 우리가 좀 상호 관세에 대한 큰 우려를 안 했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FTA 체결을 했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이제 무관세를 지금
무관세를 때리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하는 미국 제품도 우리나라에 무관세죠.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가세 같은 것도 포함시켜가지고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자동차나 다른 제품들에 대한 부가세를 10%를 부과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미국 주마다 이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한 것이 지금 그겁니다. 한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니까 여기에 따른 맞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상호관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이와 같이 부가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에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까지 4월 달까지 4월 초니까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관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기간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매일매일 새로운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지표나 이번 주 이벤트는 크게 없죠. 아까 말한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악재는 아니겠죠. 호재겠죠. 제가 보면은 동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하면 좋을 것 같고 FOMC 회의 기록이 발표되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한 이벤트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달 들어가지고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가장 기술적인 특징이 뭘까요? 거래대금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2월달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요. 12조 1000억 정도 평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조 1000억 정도는 12월 대비 한 38% 증가를 했고 1월 대비 2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코스닥 거래대금도 보면은 9조 3천억 정도로 1월 대비 3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월달 들어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우리 시장은 내가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지금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지금 우리 증시를 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 그래프로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이가 좀 이가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코스피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코스닥도 최근에 보면은 지금 지수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델스버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가질 종목 이제 세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요 오름 테라푸틱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얘가 이제 금요일날 상장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 이제 오름 테라푸틱은 상장하기 전부터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따가 좀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DAC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 쪽에 이제 거의 상징적인 회사라고 보면 되죠. 이제 우리가 ADC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개를 해드렸죠. ADC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이 니가켄바이다로 했죠. ADC 기술을 우리가 ADC를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이 ADC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항암제 치료에 부작용이 크게 줄어든다 그랬죠. 이 ADC 이제 약점인 독성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한 것이 DAC라고 합니다. 우리가 DAC는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오름 테라푸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좀 이제 간단하게 회사 개요를 이야기해 주면요. 2016년 8월 달에 설립이 됐네요. 그래서 바이오 플랫폼, 이렇게 DAC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한 이제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 기술 DAC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공모가가 보니까요. 공모가가 보니까 2만 원에 공모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을 했죠. 거래가 이제 딱 하루 거래됐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이오를 이야기하면서 바이오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죠. 그 바이오가 임상 파이프라인 몇 개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른 테라푸틱은 내가 보면 지금 파이프라인 상당히 많죠. 여기만 간단하게 한번 씌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여기 7개 정도 신약 파이프라인을, 신약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죠. 하나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다가 그 신약 후보물질 하나가 실패하면 주가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랬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으면은 하나가 임상을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이 또 대체가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그 회사가 신약 파이프라인이 몇 개를 가지고 임상하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린 것이 이제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냐가 안 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신약 파이프라인의 그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효율성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기술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빅파마들이 그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오름 테라푸틱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이센스 하우스를 2건을 했죠. 미국의 BMS에 때가 2,300억 정도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고 버터스 파마에 보면은 1조 3천억 정도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죠. 그러면 지금 1조 5천억 이상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2건 정도 큰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름 테라푸틱가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버랭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주주 지분이 약간 낮더라고요.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16% 정도더라고요. 벤처금융들이 51% 가지고 있고 전문투자가들이 5%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보유수 이제 해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보면은 이제 전체 유통 물량이 67%까지 좀 늘어나죠. 한 달 정도면 이제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좀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한 달 후 전까지는 유통 물량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이와 같이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번 주에는 한번 얘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이라 좀 조심을 해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과감히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절을 주고도 못한다. 그러면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손절 라인을 한번 정해주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최저가가 2만 50원이었네요. 제가 뭐 이 주가가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손절 라인을 이 종목에 손절 라인을 잡아주면요. 이 종목은 이제 보면은 2만 1,800원을 끝났죠. 여러분들이 2만 500원이 깨지면은 과감히 매도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름 테라푸틱은 손절 라인 2만 500원을 깨지면은 매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신분만 접근하시고 나는 손절 매를 절대 못한다. 그러면 접근하시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ALX라는 종목이죠. 우리나라 드론 관련주 대장주라는 얘기를 하죠. 이 종목은 이제 교육용 로봇을 또 만들고 있고 드론을 만들고 있는 업체죠. 신한증권에 나온 보고서인데 드론으로 한 번, 그러니까 로봇으로 한 번, 드론으로 또 한 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자 로봇은 교육용 그 초등학생들 교육용 로봇을 만듭니다. 이제 보면은 이 이제 드론 관련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죠. 미국의 드론 시장의 85%를 중국의 드론 업체들이 85%를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드론 업체들을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드론 관련주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ALX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 드론에서 중국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드론 업체를 규제를 하면은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좀 나오고 있는 드론 업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ALX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미국 공군에 교육용 드론을 납품한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20여 종의 드론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10여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드론 생산 능력이 이제 15만 대였는데, 올해는 50만 대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코딩 교육이 올해부터 의무화가 된답니다. 25년부터. 자, 이와 같이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은 로봇하고 드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교육용 로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용 드론도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코딩 교육에 또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매출 같은 거 보면은 올해 신한증권에서 보면은 800억 정도 해가지고 3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은 92억 정도로 해가지고 36%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버행 문제 그 물량들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가 크게 상승한 배경을 보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작년 11월달에 미국 하원이 중국 드론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 드론들이 미국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드론 업체가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 수장에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F-35 같은 비싼 전투기를 가지고 그 전쟁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값싼 드론으로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트럼프 장남이 미국의 드론 업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미국의 드론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이와 같이 이제 드론이 내가 보면은 이제 전쟁 방산업체로 앞으로 방산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각국 정부가 특히 미국이 드론을 앞으로 방산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최근 방산 관련주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도 앞으로 방산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ALX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LX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보면은 좀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면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ALX 같은 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요, 작년에 매출이 550억 정도, 영업이익이 31억 정도죠. 실적은 계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올해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92억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아 다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는 손절 라인을 14,120원에 끝났죠. 손절 라인을 13,000원, 13,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니까
한번 관심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릴 종목은 누밀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성 네이다를 만드는 업체죠. 네이다를 만드는 업체죠. 자, 이성체에 탑재하는 이런 네이다죠. 이런 네이다가 이제 그 이성체에 탑재가 되죠. 그러면 이 네이다가 이제 그 우주에서 여러 영상들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이성체에 탑재하는 네이다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이성체에 탑재되는 영상 처리 장치 이런 걸 만들고 달 탐사용 우주 인터넷 통신 장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탑재 컴퓨터 그 다음에 제어 장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성체 제조에 되는 이성체 제조의 여러 부품들을 만든 가운데 그러면 그 이성체가 이제 수집한 이성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영상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주 항공에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정부나 민간 기업에 정보들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성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박용 밸브를 만드는 업체죠. 밸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종목도 이제 보면은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작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리뷰 작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실적이 이제 적자폭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보면은 재작년에 매출은 121억이었는데 143억으로 늘었고 적자도 30억에서 12억으로 줄어들었죠. 올해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로 보면 종목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화요일날 급등을 했고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이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HVM 같은 종목은 치고 나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니무르도 제가 본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손절 라인 그 잡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방송을 끝까지 애청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5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유튜브 활동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애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